2회차 조금 덜 어색한 철도 방송에 이어 3회차 이제는 어색함은 빼고 친숙한 철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이게 어색함을 빼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색함은 이제 빼자고 해서 하겠습니다. 자, 친숙한 철도 방송을 방송 진행을 담당한 우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김혜림입니다. 지난 그 2회차는 조회수 망했습니다. 네, 1회차보다 더 많이 나올 거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부푼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딱딱했죠. 사업 계획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딱딱했던 것 같아요. 내용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엔 제가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오늘은 2회차보다 좀 잘해보기 위해서 조명도 좀 설치 더 많이 갖다 놓고요. 엄청 부담입니다. 예. 녹음도 잘하기 위해서 정말 부담입니다. 우리 음향 감독님까지 섭외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분발해서 조회수 만까지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어땠나요? 저 주변에서 반응은 진행은 좋았으나 좀 재미도가 떨어져서 끝까지 보기 힘들었다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팩트와 재미 이런 걸 추구했는데 재미가 너무 딱딱해요. 네, 그렇죠. 유익한 정보로도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3회차는 먼저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중복 할증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된 것과 관련한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에 이어 오늘도 수고해 주실 두 분 알아서 인사. 정책실장 박세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획국장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더 모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려고 믿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주실 분입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철도노조 조합원 김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보다 좀 더 어색하신 거예요. 아직 자, 본론으로 네. 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2월 임시국회가 2월 달에 소집이 돼서 2월 27일인가 28일 날 28일. 네. 28일 날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죠. 네, 개정안이 통과됐죠. 근데 이번 그 법 개정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이고 눈에 띄는 항목은 뭐냐면은 일주일은 7일이다예요. 일주일은 7일이다. 예. 이게 없던 게 생긴 거죠? 예,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없던 게 정확하게 문구가 뭐죠? 일주가 휴일을 포함한 예, 일주일과 7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사실은 황당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5일인 나라는 없잖아요. 일주일이 4일인 나라도 없고 8일인 나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이다라는 건 되게 상식적인 건데 이거를 어느 날 법률 문구로 넣은 거예요. 아마 일주일은 7일이다라는 법률 문구를 넣은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위크엔드는 7데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영어가 좀 딸려서. 아니 여튼 그렇고 다 요일도 다 이렇게 먼데이 그다음 쭉쭉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상식적인 문구를 근로기준법에 딱 넣은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온 뉴스하고 신문에서 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여야 막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처리되면 될 일을 법에다 넣은 거죠. 이제 그런 연유가 있을 건데 이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이제 노동부가 엄청난 이제 잘못을 10여 년간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저질러온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그 잘못 때문에 지금 이제 곧 대법원에서 한 가지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이 지금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 판결이 딱 나버리면은 그 순간에 막 전국에서 난리가 날 상황이었던 거예요. 판결이 어떤 판결인 예. 거죠? 그 이제 지난 1월 18일 날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이제 곧 그 이제 판결이 날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안? 예, 그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나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 그리고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간의 수당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하는데 연장 근로 수당 그다음에 휴일 수당, 야간 수당에 대해서 가산율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요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 누가 제기했던 건가요? 이제 아주 많은 노동자들이 제기를 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1심, 2심의 판결은 이미 많아요. 그리고 1심, 2심의 판결의 대다수는 이미 이렇게 중복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의 비용도 주고 예. 휴일 비용도 주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의 2배를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거에 저기 대한 판결 나오기 전에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법이 바뀌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막 연구해 이런 법 바꾸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일주일에 7일이라고 써주면은 갑자기 노동자들도 좀 노동 시간도 줄고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선의적인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뭔가 지금 국회의원들도 급한 거예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꾼 거죠. 압박을 받은 거예요. 지금 빨리 이 2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은 뭔 일이 사회적으로 무슨 혼란이 있을지도 몰라. 뭔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압박을 받은 거고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인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근로기준법 50조에 근로시간 조항이 있는데 1일은 8시간이고 일주일에는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시간 노동제죠. 그다음에 8시간 노동제고. 예. 그런데 이제 그 40시간 노동제를 이제 다른 식으로 막 해석하면 처음에 주 5일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명확한 의미 주 5일제는 아니고. 그런데 이 40 그게 또 정확한 의미의 주 5일제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8시간 노동자 8시간씩 근무하면 40시간이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을 자연히 쉬니까 이러면 주 5일제인데 혹시 어떤 회사에서 그러니까 7시간씩 일하자. 월화수목금 그래서 7시 5일 동안 7시간이라면 35시간이잖아요. 자, 토요일 날 5시간 나와서 일해. 하고 주휴일 일요일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는 주당 휴일이 2회 주어야 된다고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주당 휴일을 2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 5일제겠죠. 그런데 주당 후에는 1일만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1일이 의무예요, 법적으로. 그거보다 더 주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주 6일제도 가능한 거죠. 주 40시간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개정된 법에서 새로 생긴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해 7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40시간은 똑같아요. 똑같고 기본 40시간은 똑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휴일까지 빨간 날까지 다 합쳐가지고 40시간을 넘으면은 당연히 초과 근로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노동제면 8시간 넘어가면 초과 근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8시간을 넘어가면은 소위 말 법에서 말하는 연장 근로, 시간의 근로일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심, 2심의 판결도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노동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2003년도에 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신문들을 이렇게 막 보시다 보면 자꾸 노동부의 행정해석 이런 얘기가 몇 달 전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랑 요 문제 해결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그러니까 그 박근혜 말부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말부터 이미 다 있던 문제예요. 근데 요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냐 뭐하냐 이럴 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이거 꼭 법 개정까지 안 가더라도 행정해석만 폐기시켜도 노동시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행정해석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행정해석에서는 그러니까 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 해서 주를 근로일로 보고 있어요. 근로일만.
휴일을 빼고요. 예. 이거 5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이나 6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휴일은 어쨌거나 하루만 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만일에 공휴일이나 이런 날이 없다 그러면 한 주에 공휴일이나 이런 날이 없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휴일을 뺀 근무가 잡혀 있는 날만 포함된다. 이거 그래서 5일이나 6일 뭐 1, 2, 3, 4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일에 공휴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공휴일을 이제 휴일을 못 만들어. 만일에 공휴일이 휴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노동부 이 식으로 하면은 만일에 설이 들어 있었어요. 설이랑 일요일이. 그래서 일주일에 4일이 쉬는 날이었네. 그러면은 나머지 3일이잖아요. 3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에 또 8시간 초과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그 노동부의 2003년도에 행정해석에 따르면 행정해석에 따르면은 그 주에 날짜 수는 3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주일이 아니니까 7일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않으니까 이번에 법에다가 일주일은 7일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일주일은 7일인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법에다가 초등학생들도 아는 건데 이 국회의원들이랑 이 사람들이 판사들이랑 검사랑 이 사람들 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 보라고 자 일주일은 7일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딱 들어간 거 자체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 사실 의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일이거든요.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살지 않았나? 안 왔었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바뀌게 되는 일이 뭐냐면은 2003년도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행정 지침, 그러니까 행정 해석에 따르면은 일단 일주일이 만일에 소정 근로일이 5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 빼고 여하튼 그 5일이니까 일단은 그 5일 동안 초과 근로가 그러니까 연장 근로, 시간의 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돼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근기법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원래 정해진 그 근무 시간 외에 12시간을 이상 그러니까 12시간을 그러니까 초과해서 근무시킬 수 없거든요. 수당을 주더라도. 수당을 줘도 안 돼요. 물론 그래요? 예. 그러니까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킬 수 없어요. 강제로 노동을 그렇게 못 시키게 돼 있는 거죠. 법에. 예. 그리고 이제 그 12시간 안에 연장 근로라 하더라도 무조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연장 근로는 무조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동의. 예. 근데 연장 근로를 동의하면 해주면 12시간 넘어 상관없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장 근로 자체가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다음 두 번째로 총 이 양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끝까지 없이 일할 거 아니에요. 일하다 죽으면 돈만 어떡해요. 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왜 15시간도 일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게 변화가 문제예요. 이제 여기 그러니까 그 행정 해석상 왜 12시간을 넘게 근무를 하셨는지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뭐 휴일 근무 2개 타가지고 뭐 20몇 시간도 막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주일에 12시간을 못 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끊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 연장 근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간의 근로는 그렇죠. 그런데 시간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에 전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연장 근무에서 하루치 근무가 12시간을 초과할 수 아니 일주일에. 근데 그 일주일이 7일로 규정됐으니까 이제는 분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조금만 듣고서 질문하니까 아니 똑같은 데서 계속 들어오신다고 지금 한 4번째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제는 얘기 안 할게요. 전제는 난 잘라서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상태에서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노동부에서 근로일 아까 예를 들어서 5일이라고 치면 월화수목 금요일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주 5일제라고 치고 그러면은 5일 동안이 한 주다라고 고용노동부가 얘기한 거잖아요. 행정 해석에서 근로일만 주니까 그러니까 그 휴일은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빼고 5일 동안 초과 근로가 12시간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뭐냐?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유급휴일이고 여기는 시간의 근로가 발생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주라는 맥락 안에 일주라는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근무는 뭐냐면 휴일 근무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막말로 말해서 휴일 근무를 48시간 시켜도 돼요. 물론 근기법에 1일 8시간 제한이 있긴 한데 여하튼 이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12시, 그러니까 주에 12시간 뭐 초과 못한다 이런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도에서는 이제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장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12시,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부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 여기서도 일단 40시간 일할 수 있죠. 그렇죠? 근무 시간도 40시간 짜였죠. 네. 이제 일근자 기준 잠깐 얘기할게요. 40시간 짜였고 여기에 12시간까지 초과 근무 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휴일 근무를 아주 작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근자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8시간씩만 일했다고 치잖아요. 그럼 16시간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총 합쳐서 28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68시간까지. 예? 그러니까 68시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나온 거에 이렇게 신문 기사들 보면은 자 68시간 노동제에서 52시간 노동제로 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68시간 노동제를 가능하게 했던 게 이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었던 거고, 그 행정 해석은 그러니까 주라는 의미를 근로일만, 휴일은 빼고 봤던 거고, 휴일 근무는 이거랑 아무런 관계 없어라고 억지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 이제 이거 여태까지 장시간 네. 일하게 만들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은 자 7일이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정확하게는 아마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돼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럼 휴일을 포함 딱 7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7일 동안 40시간을 넘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7일 동안에 40시간을 넘으면은 그거는 시간의 근로예요. 연장 근로.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휴일날 근무하면 사실은 휴일 근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단 이 행정 해석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휴일 근로와 시간의 근로의 경계가 사라져요. 사실은 이번 법으로 해가지고 그 경계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된 건데 이전에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근로 12시간 하고 그 외에 휴일 근로 16시간 따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 주가 7일로 되니까 사실 그 경계가 휴일 근로를 12시간 한다고 해가지고 한 40시간 외에 휴일 근로를 12시간 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의 근로를 12시간 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7일이 되니까 7일 안에서 12시간으로 되니까 이거는 휴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지금 노동부나 이 사람들 그 5일로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휴일을 포함한 7일. 일주일은 이제 7일이니까 휴일까지 포함해가지고 몽땅 다 12시간 넘으면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68시간에서 52시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게 52시간 노동제도 아니고 68시간 노동제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40시간 노동제예요. 40시간 노동제에 1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한 노동제. 초과 근로의 한도가 그러니까 총 근로 시간의 한도가 52시간인 노동제예요. 이거는 근데 40시간 그건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 그러니까 전번에 그 청소 노동자들이 성남시 이하부께서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하신 거예요. 40시간을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빨간 날 일요일이 주휴일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 8시간을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고용노동부 행정에서 먼저 얘기해서 그런데 일단은 딱 이분들은 이제 어떤 이 소를 제기하셨냐면은 내가 이번 주에 40시간 일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일요일 날 8시간 일한 거는 이 주로 보면은 8시간을 시간에 근로한 거 아니냐. 주에 40시간을 못 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8시간은 시간의 근로다. 그렇죠? 그다음 또 이건 또 휴일에 일을 했잖아요. 휴일에 일을 했으니 초과 근로다.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야간에는 근로 안 했어. 그건 안 빼고. 그럼 하여튼 그럼 이 두 가지를 모두 그러니까 27일까지에 2월 27일까지의 노동법에는 그걸 모두 병급하게 돼 있어요. 노동법에 그게 중복 적용되게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번에 중복 못 되도록 바뀐 거예요. 원래는 예. 판결이 그렇게 했죠. 이제 원래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간 외 근로한 것, 그게 이제 휴일이니까 휴일 근로한 것을 병급으로 같이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에는 사실은 그러면 그 중복과 관련된 것을 사실을 안 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됐으면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서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문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재판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딴 거 휴일하고 시간에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야간하고 이해해 보면 금방 이해해요. 내가 평일날 시간, 그러니까 특히 저기 읽은 자들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다 보니까 시간의 근로를 막 하는데 밤 11시까지 했어. 밤 11시까지요. 그렇죠. 1.5에 예, 야간 예. 0.5 그러면은 저기 곱하기 2. 그러니까 6시 이후에는 시간의 근로인데 그러면 그 이제 10시에서 11시까지는 시간의 근로이기도 하면서 야간 근로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원래 기본 100% 주는 거에다가 가산율이 야간도 50% 붙고 그다음에 이것도 50% 붙는 거예요. 우린 급여명세서 보면은 야간 시간은 다른 거랑 중복된다고 따로 이렇게 그거 하지 않고 야간 시간만 쫙 뭐가 다 주잖아요. 이게 시간이든 휴일날로 발생한 거든 언제 발생한 건 관계없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병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으로 그러니까 일주일로 봐가지고 시간으로 발생했으면 시간에 대해서 가산율을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그게 또 휴일이면 그럼 그러니까 이게 겹칠 수 있으니까 주라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는 소송들을 그 미화원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했고 이게 상당수가 이겼어요. 2심까지 갔다면 2심까지 이겼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진 재판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가 이겼어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진 재판에 비해서 이긴 재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1심, 2심에서 이긴 재판이 이만큼이고 그다음 반대쪽에 그렇지 않다. 그거 병급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이 1심, 2심의 일부 판사 딱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간 거고 1월 18일 날 올해 1월 18일 날 최종 변론을 한 거예요. 최종 변론을 한 거고 이제 곧 판결을 내릴 판결만 남은 거죠. 선고가 남은 상태에서 법을 진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법이 개정된 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행정해석 자체를 법을 통해서 원천 봉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행정해석 자체가 못 나오도록 그냥 7일이야 라고 딱딱 끝을 내서 그거 자체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68시 그러니까 휴일 근로를 포함해 가지고 12시간을 넘겨 가지고 68시간 이런 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해석을 내릴 수가 없도록 딱 원천 차단을 한 거잖아요. 원천 차단했어요. 그래서 총 초과 근로는 52시간으로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다. 되게 상식적인 걸 하나 박았는데 이거의 의미는 그런 건데 근데 이번에 문구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 세 개를 분리했어요. 이제 이거를 1, 2, 3번 사망 문구로 세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장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야간 근로에 대해서 또 100분의 50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2번 이제 2번에 대해서 이제 2항에 뭐라고 됐냐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제일 안 좋죠.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앞에 연장 근로수당, 시간의 근로수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좋지만은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의 근로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의 근로와 관계없이 그냥 아예 분리시킨 거야. 아예 분리시켜서 이제 병급도 안 되게 해가지고 그냥 8시간까지는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가산해주고 그러니까 이전에 150% 받는 거죠. 그 다음에 8시간 넘는 거는 200%. 그러니까 지금 철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8시간 우리 저기 급여명세서 보시면 휴일 1일, 휴일 2 있잖아요. 그렇죠. 휴일 2는 200%고 휴일 2는 150%. 그게 이번에 그냥 근급법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임금 계산하고 있는 방식이 그냥 그대로 근기법에 개정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휴일 근데 이게 왜 100분의 이제 이 100을 그러니까
50%를 더 가산해 주니까 특히 이제 8시간 휴일 2가 왜 발생하냐? 우리 이제 철도쟁이 용어 쓰는 게 편할 것 같은데 휴일 2가 왜 발생하냐? 이거 실제로 이게 시간이기도 하고 휴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들은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말하고 아예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시간의 수당을 주는 그런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랑 관계없이 그냥 휴일 근무 수당은 원래부터 이제 앞으로는 8시간까지는 150%고 8시간 넘어간 거는 200%야. 그렇죠. 지금 뭐 명세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교대자 같은 경우는 지정 유무를 한 달에 2일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루를 지정 유무 본인 초과 대체 근무를 해요. 네. 그럼 명세서에 8시간은 따로 나오고 네. 휴일 1시간이 맞아요. 네. 휴일 2로 해가지고 네, 이제 따로 200% 나오죠. 예, 나오는 그거예요. 거. 예, 그렇게 그거를 나눠지는 거죠. 법에다 넣은 게 이번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에 대한 이제 법 56조로 개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갖고서 저기 민주노총에서는 이거 문제다라고 당연히 문제죠. 문제라고 하죠.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용노동부가 하는 행정에서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거는 정말 누가 일주일 5일이래 이런 거거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처음 완전 잘못된 거고 누구나 저 행정에서는 폐기시켜야 돼. 이러고 있었고 대법원은 이번에 폐기시키는 판결을 내릴 거다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 2심에서 대다수의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거 병급해야 돼. 저기 그 휴일날 근무한 거는 이게 그 주에 시간의 근로이기도 하면은 200% 줘야 돼. 이렇게 다 한 거 무조건 휴일이야 이거는. 휴일날 근무한 거는 이렇게 한 건데 그걸 판결을 나는 순간에 각 회사들이 돈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제기할 수 있는 그쵸,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게 판결이 나면은 그러면은 증복 할증에 의해서 사실 받아야 되는 돈부터 그럼 앞으로도 인건비에 미칠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할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법을 그 부분으로 보면 계약한 거죠. 계약한 거고. 그래서 이를테면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계에서 실제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휴일이나 시간외나 이렇게 지금 개정한다고 하는 이 법의 취지도 노동 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휴일이나 시간외가 늘어나는 거에서 돈을 중복해서 내게 되면은 내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가급적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7일로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좀 진보한 바가 있지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면 돈 주고 이제 막 쓰는 거 아니야? 더 싸게 쓸 수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문제 삼는 건 중복 미활증 이런 거 안 적용한 건 문제야. 게다가 이제 아까도 이게 되게 환노위나 이런 데서 빠른 시간 내에 확 정리한 거거든요. 대법원 이전에. 그래서 내용도 문제가 있는데 절차도 우리 당사자인 우리한테 뭐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일주일을 7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좀 진일보하고 그래서 주 52시간 이렇게 딱 노동 시간을 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이렇게 발전한 바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이제 향후 이제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 건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논의하는 거고 그 전제를 막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2월 28일 날 개정이 됐으니까 예. 이제 3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날 텐데 예. 그러면 2월 27일까지 근무한 것들은 다툼의 소지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급을 소송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에 28일부터는 못 받고.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 직장 같은 경우에도 2월 27일까지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3년치에 대해서 우리는 소송이 그렇죠. 소송이 아. 정확하게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 임금으로 관련돼서는 3년 동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통상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원 판결이 생기고 나면 그럼 우리 그동안 이를테면 1.5로 받았던 건 2.0으로 받아야겠네.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할 대법원 수 있는 판결이 판결 나오는 것도 되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병급을 인정하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얼마나 꼼수를 부렸는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27일 날 합의하고 나서 그렇게 막 발표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대법원도 우리 이런 법 개정의 취지를 알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방송에 막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3년치 그 병급 할증 임금들을 주고 자본의 편을 들어줬다. 사용자 편에 들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손을 많이 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딱 3년치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 왜냐면 법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없으면 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7일을 그한 거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어지면서 노동 시간이 실제 그러니까 초과 노동 시간이 실제로 이제 줄어든 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 실제 이건 병급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 휴일 근로도 그냥 다 시간에 근로인 거다라고 명확해진 거예요, 사실은. 어쩐지 저기 임시 이렇게 모여서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렇죠. 딱 집어서 요거만큼 아주 그냥 잘 이게 통과- 작년에도 논의가 되고 계속 이렇게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간이 점점 급해질수록 여기서 빨리 처리해야 될 이유들이 자기가 막 생긴 거죠. 이 충분한 법이- 논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법의 예. 초안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휴일 근로를 아예 금지시키고 벌금 매기고 이런 안도 나왔고 또 아예 그러면 또 저기 할증 그걸 그냥 인정하자 이런 안도 다 나왔잖아요. 그 쪽에 다 나왔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28일 날 개정이 됐으니까 2월 28일 개정이 됐으니까 2월 27일까지 그래서 3년 전까지 그거는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소송에 따라서 혹은 투쟁에 따라서 3년치 임금을 받아낼 수가 있다. 병급 할증 요금을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2월 28일부터 올해 2월 28일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린 받을 수 없다. 국회가 우리 돈을 뺏어갔다. 3월 누구를 위해서?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자를 위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우린 받을 수 없다. 국회가 그 짓을 했다. 국회가 정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깔끔하네요. 아니, 앞부분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 개정과 관련돼서 이를테면은 저기 그 공휴일을 유급화하는 거나 특례 사업장 이런 것만 좀 더 설명하고 그리고 철도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떤 부분이요? 자, 사회자 갑자기 사회자를 하는 바람에 역할을 하는 바람에 너무 앞이 길어져서 뜬금이 없.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서 이게 흐름을 이렇게 아니 좀 막지 않아서 난네 바퀴를 돌돌이 뺐다니까 네 바퀴를. 아니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려워요. 복잡하고.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를 이제 많이 설명하긴 하지만 되게 간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심플하게는 뭐 한 주를 7일로 규정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52시간을 앞으로 넘어서 노동을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시겠지만 공휴일을 유급화 시켰다고 하는 거, 그걸 또 민간 부분까지 확대했다고 근데 하는 거. 저기 그 이게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저기 편집하시면서 여기 검은 데 있잖아요. 근데 그러겠죠. 많이 막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달리면서, 의미 규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로 넘어가야지. 말은 내가 막 주저리주저리 네. 되게 장황하게 하고 네. 정리는 간단하게 깔끔하게 딱 아유 원래 정리하시면 이런 숟가락 얻는 사람 따로 있는 거니까. 제가 잘 정리한 걸로 합의합시다. 예. 그렇게 합의하도록 하죠. 아니 어떻게 넘어가자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미치는 영향. 네. 유급휴일 유급휴일과 관련된 얘기하고요. 특례 사업장 얘기 좀만 해주시면 이제 철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고요. 이게 뒤쪽에 이제 있는 등기법 건데 개정된 전체를 얘기하는 네, 거니까.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유급휴일에 얘기를 대한 부분을 끝내고 이제 맞아. 우리 현장으로 가자. 예. 그러죠. 예.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죠. 예. 이제 그럼 이제 그렇게 하죠.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은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건 완전히 쟤네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사용자. 사용자 편을 완전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 혹시 손해 볼까봐 아니 손해가 아니라 원래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거를 그거 지급하지 않게 해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에서 이미 다 계속 판판이 깨지고 있는 일을 노동부가 막 방어해주고 있던 거를 그래서 이 법의 초안은 실제 거의 다 아까 제가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법도 있었고 이런 법도 있었는데 이 법의 초안은 자유한국당 이 작년이가 재작년에 자기들 의원총회에서 말했던 안이 그대로 통과됐어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나온 게 오히려 7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전체 법 개정의 맥락에서 다 같은 맥락 안에 있었던 거고 병급 문제나 7일 규정 문제는 다 같은 맥락 안에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거를 결국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걸로 인해서 자동 폐기되게 됐지만은 쟤네 손을 너무 들어주니까 반대쪽 손을 들어주는 척하는 게 이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서 지금까지 이번에 법 개정되기 이전에 인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딱 53일이에요. 1년에. 딱 53일인데 주휴일. 그러니까 주가 52주예요. 1년에.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에 해서 52일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절. 근로자의 날. 예. 그건 근로자의 날에 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있고 해서 정확하게 53일이에요. 53일 이상은 법적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급휴일을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번에 공휴일이 들어온 거죠. 공휴일은 1년에 대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제 임시 공휴일들이 있으니까. 선거가 이번에 이제 지자체 선거하면 지자체 선거도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에 대한 법률에 나와요. 임시 공휴일이라고. 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유급휴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하긴 실제로 이제 약간 이제 공공기관인 그러니까 공기업들이라든가 약간 이제 큰 데들은 이것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이미 다 단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좀 작은 노동자비 없는 곳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실제 좀 저 받을 수 있죠. 법적으로 민간에 확산이 된 거죠. 예, 그렇죠. 민간의 확산,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에서 좀 더 민간과 중소기업을 확산이 된 거죠. 법을 통해 개정된 법을 네,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런 좀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근로시가 그러니까 특례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특례업종. 요거 이제 법 59조인데 뭐 이번에 개정된 거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노사가 서면 합의하면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초과 근로를 그러니까 초과해서 초과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근데 이번에 특별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이전에 이 59조는 이전에도 원래 그러니까 이전에 뭐 68시간 이럴 때도 그 주에 1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협정을 맺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이 59조였던 거고 이때는 그 특례 업종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이거를 이번에 5개 업종으로 줄였는데 물론 5개 업종을 줄여도 업체들로 보면 많아요. 거기 소속되는 산업들은 여러 산업들이 있죠. 많은데 하여튼 줄였어요. 그러면은 철도는 어떻게 되느냐? 철도는 법 개정 전에도 특례 업종이었고 법 개정 후에도 특례 업종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럼 사실 똑같이 특례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특례 업종 그대로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이제 2가지가 있어요. 변수요? 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휴일근무 그렇게 마구잡이를 못 하잖아요. 이전에 휴일근무하고 뭐 시간에 근로하고 다 합쳐서 1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 52시간. 52시간 넘지 못하고. 근데 이전에는 휴일근무를 막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특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서면 합의. 철도에는 이 59조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법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찍어봐야 50%잖아. 물어보려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니 찍어봐야 50%잖아. 그러니까 찍어봐야 50%가 아니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가 이제 궁금했고 이거 내가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좋은데 말하는 사람 사회자한테 질문하고. 근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당연히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당연히 없죠. 근데 없어도 문제가 안 생겼던 이유는 사실 휴일근무나 이름으로 또 막 하기도 하고 이것도 있었고. 근데 없는데도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휴일근무로 하니까 실제로 시간의 근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시간의 근로라는 이름으로 12시간 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정 전에 자체가 그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게 별 의미가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휴일 근로로 달았던 거예요. 합의 사항이 없었어도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대부분 그러니까 휴일 근무로 이렇게 들어갔지 시간의 근로, 그러니까 시간의 근로 항목으로 주당 12시간을 넘어가면 별반 없었던 거예요. 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요? 돈이요. 그 부족한 그 보수를 휴일 근무를 통해서 보충해 오고 있었던 건데
이거 있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조건이 다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얘기 자체를 지금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무 체계 네. 문제, 인력의 네. 문제, 돈 문제 요 얘기가 이제 다 몰려서 이제 이제 이 해야 되는 법개정에 겁니다. 네. 다 몰려오는 거예요. 네. 근무 체계? 체계 개편, 체계, 인력 문제, 보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임금과 관련된 네. 문제 이게 다 이런 게 관련돼 있다는 거죠. 연관되어서 네. 오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물리에 대해서는 또 꼼꼼히 봐야죠. 근데 일단은 우리한테 하나의 권리가 생긴 건 맞아요. 서면 합의도 그렇고 원래 있던 권리인데 합의 권한인데 이게 이제 되게 유의미한 권한. 이제는 안 써먹거나 써먹거나 상관이 없는 권한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안 할 거야. 안 하는 순간 또 그 의미가 있고 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는 권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7일 52시간 7일 1주 52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조건이 된 거고 이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기도 하고 게다가 특례 사업장인데 서면 합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그 조건에 따라서는 좀 생긴 상태.